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환자분이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무턱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다운 턱선 가지고 싶고, 실리콘 보형물과 미적으로 결과값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하셨는데, 사실은 비교 불가합니다. 왜냐면은 실리콘 보형물은 기성 보형물을 사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은 조각을 해서 모양을 넣게 되는데, 일단 뼈에 딱 안착이 힘들고 뼈 침식이 너무 많이 생기는 재료가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무턱의 경우 실리콘을 가장 많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그만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텐션이 많은 곳, 다시 말하면 피부가 짱짱해서 보형물을 누르는 힘이 강한 곳은 맞춤형 보형물로 넣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턱의 실리콘 보형물은 점차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형물 유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셨는데, 필러는 이제 몸에 들어가고 흡수가 되죠. 근데 보형물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계속 몸에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효 기간이 딱히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필러 제거 주사 통증이 무섭다 하셨는데, 필러 넣을 때보다 제거하는 주사가 덜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넣는 게 더 아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수술 중에 필러를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수술 전 디자인에서 얼마나 어디를 어떻게 만들지 정확도가 떨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한 3, 4일 전에 맞고 그 다음에 다시 CT 찍어서 형태를 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환자분이 지금 원하시는 게 남자다운 턱선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무턱인 건 맞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코 기준으로 발치 교정을 하셨지만 이렇게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그어보면 지금 전진량이 요만큼이 부족한 무턱이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좀 얘기를 먼저 해드리면, 저희가 얼굴뼈 볼 때 이런 사각턱 요 사이의 거리를 먼저 재는데, 지금 환자분이 측정을 해보면 102mm 정도 측정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니까 뭐 그닥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광대 너비도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133mm 정도 측정되는데 남자 평균이 135mm예요. 광대는 조금 뭐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도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지금 148mm 정도 측정이 되죠. 남자 평균이 148mm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 폭은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게 남자 평균이 126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24mm, 5mm 정도 되니까 뭐 길이도 뭐 그닥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까지까지 재는데 이게 남자 평균이 56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금은 짧죠. 중안면부는 짧고 하안면부는 조금 긴 느낌이 있다는 뜻인데,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게 70mm 정도 측정이 되죠. 남자 평균이 70mm 정도 되니까 얼굴이 조금 짧아 보이는 이유는 하안면부가 아니라 중안면부, 다시 말하면 이 코 부분이 조금 짧아서 짧아 보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비율상에서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무턱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환자분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저는 무턱 수술을 지금 권하기는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이유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그다음에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 이게 얼굴 중심 축인데요. 환자분이 코부터 해서 아래 턱이 굉장히 많이 삐뚤어져요. 지금 여기서부터 코 있는 데부터 이렇게 턱이 이만큼이나 삐뚤어집니다. 실제에서도 보면 입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턱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코도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걸 교정 안 하고 턱을 만드는 게 과연 나을까? 여기서 턱이 더 생기잖아요. 이 부분이 턱이 더 무턱이 해결되고 뭐 이러면 얼굴이 더 삐뚤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삐뚤면은 양악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이 비뚤어진 정도가 많이 심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양악을 생각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고개 들어서 본 모습에서도 얼굴 중심 라인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환자분의 턱은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양악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다. 또 그렇다고 해서 양악이 만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눈 윗뼈랑 이 눈 아랫뼈의 간격을 보시면 오른쪽은 저 정도인데 왼쪽은 지금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삐뚤어진 이런 모습도 보이는,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 또는 고민을 꼭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교환면도 보면은 이게 수평면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까지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삐뚤어지면 굉장히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삐뚤어져 보이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을 계획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양악을 먼저 생각하셔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좌우 비대칭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축의 비대칭이 워낙에 심해서 지금 이 부분이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삐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양악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난 죽어도 주사 맞는 것도 아파하는데 무슨 양악이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포기를 하고 내가 비대칭은 안고 간다 라고 생각을 확고한 생각이 있다면 그때 가서 무턱을 조금 보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대칭에 대해서 꼭 고민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확고해지면 그때 가서 무턱을 어떻게 만들까, 턱 라인을 어떤 식으로 만들까 이런 걸 조금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